아이폰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일단 어디든 꾹 눌러봐야 합니다. 길게 누르는 햅틱 제스처에 숨겨진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. 오늘은 숨겨진 아이폰에 길게 누르는 햅틱 제스처 3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. 여러분은 이 중에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 함께 알아보시죠. 기능 소개에 앞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아이폰 설정, 손쉬운 사용, 터치, 햅틱 터치 메뉴로 들어가 보면 터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이걸 빠르게로 설정하면 길게 누르는 제스처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요. 이렇게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. 전반적인 길게 누르는 제스처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옵션이고요. 앞으로 소개드릴 기능들을 좀 더 빠르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빠르게로 조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사진 앱에서 사진 구도를 일정하게 맞추면 우측 상단에 자동으로 나오는 이 자르기 버튼, 얘를 누르면 화면에 꽉 차있는 부분대로 자르기 기능이 실행되죠. 이 자르기 버튼을 꾹 눌러볼까요? 자르기 기능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뜨는데요. 정방형을 고르면 이렇게 정방형으로 자르기 되고, 여기서 설정한 값은 추후에 이 자동 자르기 버튼을 사용할 때 그대로 유지됩니다. 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라이브 포토로 사진 촬영 많이들 하시죠. 이 라이브 포토를 연속으로 찰칵찰칵 찍어서 여러 장을 저장해 놓고 사진 앱에서 꾹 누른 채로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마치 동영상처럼 이 라이브 포토들이 연속 재생됩니다. 아래에도 스크롤바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연속 촬영된 라이브 포토를 다중 선택한 다음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. 대신 화질이랑 프레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동영상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냥 동영상 녹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 라이브 포토 연속 재생 기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페이스타임. 페이스타임 할 때 왼쪽 아래 캡처 버튼 누르면 라이브 포토 형식으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. 얘를 연속으로 캡처하는 거예요. 그러면 사진 앱에서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. 페이스타임 할 때 재밌는 장면이 갑자기 나온다면 제어센터에서 화면 녹화 기능 굳이 켜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연속 캡처 후에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식도 있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진 앱에서 이미지를 위로 스와이프하면 위치 정보가 표시되죠. 이 위치 정보는 사용자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아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실 거예요.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 위치 정보를 꾹 누르면 위치 복사 버튼이 활성화되는데, 이렇게 복사한 위치 정보는 다른 입력 필드에는 붙여넣기가 안 되는데 다른 사진의 위치 정보란에는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. 다수의 사진을 선택해놓고 한꺼번에 붙여넣기 할 수 있으면 나름 편리할 것 같은데 또 그건 안 되네요. 사진 앱에서 앨범으로 이미지 관리 많이 하실 텐데요. 앨범으로 들어가서 사진 하나 고른 다음 꾹 눌러주면 대표 사진 만들기 옵션이 보입니다. 얘를 누르면 사진 앱 앨범 탭에서 표시되는 해당 앨범의 메인 커버가 방금 골랐던 그 이미지로 변경되어 있을 거예요. 마음에 안 드는 이미지가 커버로 되어 있는 경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이미지 내 텍스트들은 꾹 눌러서 선택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손글씨를 촬영한 사진도 길게 눌러서 텍스트화한 다음 검색을 한다든지 일정을 만든다든지 번호를 저장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사진 앱뿐만 아니라 사파리 내에서 표시되는 이미지도 꾹 눌러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. 동영상도 꾹 눌러서 안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. 화면 캡처 기능은 아이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 하나일 텐데요. 이 이미지를 공유하려고 할 때는 누르고 공유 아이콘 누르고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캡처 후에 좌측 하단으로 내려간 이미지를 길게 터치하면 곧바로 공유 기능이 실행됩니다. 차이가 보이시죠? 특정 객체를 선택해서 골라둔 다음 다른 애들도 포함시켜서 함께 이동시키거나 할 수 있는 멀티포인트 제스처. 아이폰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. 독특하게 얘가 텍스트에도 적용이 됩니다. 웹브라우저에서 예를 들면 이 텍스트를 선택해 놓고 내려서 반대손으로 얘를 골라놓은 다음 선택 항목에 포함,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골라놓은 텍스트 묶음을 다른 데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영역 사이에 한 번씩 띄어쓰기 된 상태로 첨부됩니다. 뉴스 스크랩이나 요약본 같은 거 만들 때 쓸만할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많이 찾을 것 같지는 않죠. 화면 녹화 기능도 굉장히 자주 쓰는 기능이죠. 손이 버벅대서 화면 녹화가 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얘를 삭제하고 다시 화면 녹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굳이 녹화 종료 후 사진 앱으로 들어가서 녹화본 삭제할 필요 없이 녹화 종료한 다음 상단 팝업 창을 꾹 누르면 삭제 옵션이 표시됩니다. 여기서 삭제된 녹화본은 사진 앱 휴지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도 가능하고요.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종이 아닌 일반 노치형 아이폰도 이런 식으로 빠른 삭제가 가능합니다. 제어센터에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. 기본적으로 얘네는 한 번 터치로도 기능을 실행하지만 꾹 눌려졌을 때 더 많은 기능을 좀 더 빠르게 손쉽게 실행합니다. 손전등 같은 경우는 꾹 눌러서 밝기 정도를 조절하고, 타이머는 굳이 앱 안에 안 들어가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.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를 빠르게 복사하거나 카메라 모드 선택, 특정 앱 화면 기록도 좀 마이크 활성화 기능도 이렇게 꾹 눌러서 조정할 수 있고요. 한 번 눌렀을 때는 음악 인식, 꾹 눌렀을 때는 이전에 인식했던 음악 기록들 표시, 기능별로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제어센터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들이 있다면 한 번씩 꾹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제어센터에서 켜고 끌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.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등. 한 번씩만 누르면 온오프지만 꾹 누르면 이렇게 선택 메뉴가 작게 나옵니다. 아래 버튼을 누르면 설정 앱으로 이동해 디테일한 세팅도 가능하고요. 거의 모든 이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대상체 복사 기능. 사파리 내에서도 표시된 이미지를 꾹 누르면 이 대상체 복사 옵션이 나옵니다.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대상체는 사진 편집 환경에 첨부해서 합성할 수도 있고요. 애플 기본 앱인 프리폼에 붙여넣는 등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. 다만 이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대상체 복사하는 건 사파리에서밖에 안 되더라고요. 크롬에서 쓰려면 일단 이미지를 저장한 후에 사진 앱에서 대상체 제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. 웹브라우저에서 재생 중인 동영상에서도 대상을 꾹 눌러 대상체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. 사파리 하단에 달려있는 뒤로 가기, 앞으로 가기 버튼. 얘를 꾹 누르면 뒤로 가기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뒤로 갈 곳을 지정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. 앞으로 갈 때도 똑같이 작동됩니다. 설정, 사파리, 링크 열기 메뉴로 들어가 보면 새로운 탭에서가 기본값으로 지정되어 있을 텐데요. 이 옵션은 사파리 내 링크를 꾹 눌렀을 때 새로운 탭에서 열기 기능이 활성화되고요. 얘를 백그라운드에서로 지정해주면 링크를 길게 눌렀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열기로 기능이 변경됩니다. 백그라운드에서 열기를 누르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방해 없이 웹페이지가 백단에서 조용히 열리게 되는데요. 창을 많이 띄워놓고 봐야 하는 쇼핑할 때 저는 이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. 웹브라우징 도중 유용한 사이트나 정보들은 책갈피에 추가해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는 경우가 있죠. 페이지를 여러 개 띄워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책 모양 버튼을 꾹 누르면 빠르게 책갈피에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팝업됩니다. 선택 항목에 따라서 열어둔 모든 책갈피를 한 번에 추가하거나 보고 있는 애 하나만 추가할 수도 있어요. 만약 일괄 추가를 선택하면 책갈피 폴더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에 폴더 형식으로 페이지들이 저장되게 됩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책갈피 폴더를 한 번 더 꾹 눌러보면 콘텐츠 복사 버튼이 나오고 얘를 누른 다음 입력 필드에 붙여넣기 하면 포함된 모든 웹사이트들의 주소들이 쭉 나열됩니다. 공유하기를 눌러서 링크들을 한 번에 전송할 수도 있고요. 굳이 책갈피 저장하지 않고 그냥 열려있는 탭들의 주소를 일괄 복사하고 싶을 때는 탭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 3개의 탭 부분을 꾹 눌러주면 링크 복사하기가 나와요. 동일한 방식으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. 사파리에서의 주소 일괄 복사는 이렇게 멀티포인트 제스처로도 복붙이 가능하니까요.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책 모양 아이콘 옆에 있는 탭 아이콘. 얘를 꾹 누르면 현재 열려있는 페이지들을 일괄 삭제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. 탭 정리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. 이 탭 삭제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. 설정, 사파리, 탭 닫기 메뉴로 들어가서 열려있는 탭을 자동 삭제할 주기를 골라주는 거예요. 몇백 개씩 탭 쌓여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열어놨던 웹페이지가 사라지거나 닫혀버렸나요? 그러면 이 탭 모음 화면에서 왼쪽 아래 플러스 아이콘을 꾹 누르세요. 과거에 봤던 페이지들이 표시되고 선택하면 그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웹페이지 상에서 특정 텍스트의 위치를 검색하고 싶을 때 하단 공유 버튼 누르고 페이지에서 찾기 눌러서 키워드 넣는 방법이 있죠. 만약 검색하고자 하는 텍스트가 웹페이지 상에 바로 보인다면 그 텍스트를 길게 눌러 선택하고 선택 영역 찾기를 눌러보세요. 현재 웹페이지 내 해당 텍스트의 위치를 모두 찾아서 보여줍니다. 이젠 많이 아실 것 같은 기능인데요. 음성 통화 도중 음소거 버튼을 꾹 누르면 통화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.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음성이 나가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대기 해제. 카메라 앱에서 초점을 맞춘 다음 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맞춰진 초점과 노출값이 고정됩니다. 화면을 전환해도 초점이 변하지 않고 노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. 사진, 동영상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되고요. 한 번 더 누르면 고정 해제됩니다. 이건 SNS 시대에 알맞는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 카메라 앱 사진 촬영 모드에서 셔터를 꾹 누르면 동영상 녹화가 시작됩니다. 손가락을 떼면 녹화 종료고요. 셔터를 오른쪽으로 끌고 와서 고정시키면 손을 떼도 동영상 녹화가 유지되죠. 얘를 꾹 누른 상태로 위아래로 스와이프하면 빠른 동영상 녹화와 줌인 줌아웃이 동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. 이 기능에 장점이 있다면 음악을 재생하면서 동영상 녹화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예요. 동영상 녹화 중임에도 노래가 재생되고 있죠. 그렇다면 이 셔터를 왼쪽으로 가져다 대면 연속사진 촬영, 연사가 작동됩니다. 많이는 사용 안 하는 기능이긴 한데 몇 장까지 찍힐까요? 계속 올라가는데 500장 정도에서 스톱할게요. 아이폰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네요. 메신저 앱에서 사진을 첨부할 때 정석대로라면 플러스 아이콘 누르고 사진 누르고 첨부하실 텐데요. 그냥 플러스 아이콘을 길게 누르세요. 곧바로 사진 첨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일반 문자, 아이메시지 모두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제스처입니다. 메신저 앱에서 아이메시지를 사용할 때 상대방의 말풍선을 꾹 누르면 리액션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. 상단의 기본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iOS 17에서 새롭게 등장한 스티커를 사용해 붙여넣기 할 수도 있어요.
이 스티커 답장은 스티커 패널에서 끌고 당겨서 말풍선에 붙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. 상대방이 보낸 스티커 리액션은 이렇게 내 폰에 별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죠. 특정 말풍선에 대한 답장도 길게 누르는 제스처로 가능한데 이 기능은 우측으로 스와이프하면 바로 실행되기도 합니다. 많이 아실 것 같은 기능인데요. iMessage 내용 입력 후에 전송 버튼을 꾹 누르면 나오는 애니메이션 효과들, 내 폰에 저장된 스티커들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.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특정 문구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효과가 추가되어 전송되기도 합니다. 효과별로 소리랑 진동도 다 달라지니까요. 재밌게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iMessage 환경에서 내가 전송한 텍스트를 꾹 누르면 전송을 취소하거나 보낸 메시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. 상대방에게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편집됨을 누르면 상대가 어떤 내용을 편집했는지 기록도 전부 다 볼 수 있죠. 전송자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분 내에만 이 동작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. 메시지에 플러스 아이콘 누르면 볼 수 있는 디지털 터치 기능, 거의 안 쓴다고 봐도 무방할 인기 없는 기능인 것 같은데요. 얘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. 그림을 그리거나 터치해서 액션들을 만들 수 있는데 한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불꽃이 나오고 두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두근거리는 하트가 나옵니다. 이 상태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하트가 와장창, 좀 특이하죠? 두 손가락으로 톡 쳐주면 키스 마크가 나오기도 해요. 디지털 터치 기능은 카메라를 활성화해서 내 얼굴과 함께 액션들을 녹화할 수 있는데요. 아이폰 쓰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전송해보세요.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거예요. 애플 뮤직을 이용 중이시라면 표시되는 가사를 꾹 눌러보세요. 가사 영역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고 이 가사를 공유받은 이용자가 애플 뮤직 이용자라면 해당 가사 부분부터 노래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을 지원하는 일부 앱,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같은 앱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택 구간의 가사를 스토리에서 표시해주는 기능도 지원합니다. 또한 애플 뮤직에서 음악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을 때 이런 식으로 제스처 활용하면 훨씬 빠르고 직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의외로 앱스토어에도 햅틱 제스처가 숨어 있더라고요. 리스트에 있는 앱들을 꾹 누르면 퀵 액션 실행이 가능한데 앱 링크를 바로 공유하거나 리뷰 보는 화면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사용자들이 남겨놓은 리뷰를 꾹 누르면 이 리뷰에 대한 좋아요, 싫어요를 남길 수 있고요.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다 싶으면 리포트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. 신고 기능이죠. 이런 버튼은 밖으로 노출시켜서 접근하기 조금 더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꾹 눌러야 표시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설정 앱을 이리저리 탐험하다 보면 어느샌가 깊숙한 메뉴에 들어와 있게 되는데요. 뒤로 가기 연타하지 말고 얘를 꾹 눌러주면 내가 지나왔던 메뉴를 단계별로 표시해줍니다.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기도 쉽고 몇 단계 전 메뉴로 돌아갈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아이폰 기본 키보드에서 키호드를 꾹 누르게 되면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특수 문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. 영어 알파벳도 이런 식으로 꾹 누르면 독특한 문자들로 바꿔서 작성할 수 있어요. 1개, 2개, 키보드로 이 텍스트들을 입력할 때는 숫자 패드 누르고 1 찍고 다시 돌아와서 한글 입력하고 하잖아요. 숫자 패드 아이콘을 꾹 누르고 원하는 숫자의 위치에서 손을 떼면 숫자만 입력되고 다시 언어 키패드로 돌아옵니다. 같은 방식으로 기호도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요. 반대로 숫자 입력 도중에 언어 아이콘을 꾹 눌렀다가 원하는 위치에서 떼면 언어 텍스트가 빠르게 입력되고 다시 숫자 패드로 돌아옵니다. 사파리에서 네이버 접속을 한다고 하면 네이버.com 입력하잖아요. 마침표를 꾹 눌러서 도메인을 빠르게 입력하면 더 간단합니다.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다른 도메인도 선택해서 빠른 입력이 가능하고요. 아이폰 기본 설정 언어에 따라 선택 가능한 도메인들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.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서 포인터, 즉 커서를 컨트롤하는 기능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텍스트 필드를 꾹 눌러서 탐색하는 기능과 거의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반대손으로 한 번 더 눌러주면 텍스트를 선택하는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, 은근 편해서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. 아이폰 키보드 받아쓰기 기능 사용하고 계신가요? 우측 하단에 있는 마이크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받아쓰기 기능 켜지는데 얘를 꾹 누르면 받아쓰기 언어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. 기존 키보드에 들어가 있는 이 이모티콘들을 꾹 눌러서 떼어낸 다음 사이즈 조절과 함께 여기저기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. 사진 편집 모드에서 붙여 넣거나 아이메시지에서 말풍선에 붙여 넣거나 인스타에서 사용한다거나 애플 기본 앱인 프리폼에서도. 네, 준비된 내용들을 전부 소개해드렸지만 숨겨진 기능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제가 놓친 기능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햅틱 기능들은 어떤 게 있나요? 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제스처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꿀팁,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쭈모였습니다.